예,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종목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동차 얘기 네. 준비하셨더라고요. 특히 그 제네시스 GV80 예쁘게 잘 네.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신차 효과와 또 투자 전략 세우실지 궁금하네요. 네, 요새 근데 이제 좀 낙폭과 대주들이 막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근데 좀 소외된 종목 계속 좀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보니까 자동차 품질가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 한두 달 동안은 정말 왕따 당하는 것 같아서 거기서 근데 이번 달 말에 이제 날짜가 확정된 것 같은데 11월 말에 이제 그 제네시스 GV80이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게 되고 이게 제네시스라는 게 사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자동차 트렌드를 보시면 네. 고급차하고요. 그다음에 SUV 두 개가 잘 팔리거든요. 예. 근데 제네시스 GV80 그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두지휘를 하면서 가장 변화가 생겼던 게 기존의 현대차는 세단 라인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SUV, 특히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지금 뭐 텔룰라이드나 팰리세이드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네. 흥행 성공하고 있고, 근데 고급차 브랜드가 사실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는 사실 그 아시겠지만 세단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판매율도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그 효과를 발휘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두 개가 결합된 SUV 고급형 모델을 이번에 드디어 출시하게 되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정말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예. 직접 한번 정말 그 만약에 사실 저거 주문해도 내년 이맘때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받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브랜드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대중화된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 도요타의 렉서스 정도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게 또 사실인데 네. 그동안 사실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GV80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 이번에 또 보니까 자율주행 2.5단계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조향 자치 내가 만지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또 최첨단 시스템도 좀 들어가 있고 또 경쟁 모델에 대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MW나 벤츠급이긴 한데 예. 이 덩치나 이런 것들이 한 3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에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 흥행은 거의 뭐 기정사실인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건 근데 그건 알겠는데 제네시스 미국에서 성공할 거냐. 그쵸. 이게 사실 좀 우려가 또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이제 제네시스 별도 브랜드 분리 작업을 한 후에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현대차 이제 딜러가 한 35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이제 현대차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제네시스 브랜드는 따로 딜러망을 만들어서 팔자.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팔았잖아요. 예. 근데 딜러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너시스는 사실 고가품이기 때문에 딜러 입장에서도 제너시스를 현대차 팔면서 제너시스 팔아버리면 자기가 버는 가져가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갑자기 현대차 판매하는데 제너시스 판매하려면 아예 다른 독립 그 아예 법인을 설치해서 딜러망에서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 제너시스 이제 못 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현대차를 포기하고 제너시스 가야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제 딜러들이 어떻게 보면 항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너시스가 사실은 2017년 그 사건 이후로 판매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사실 잘 안 팔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냥 제너시스 거의 실패한 브랜드다, 뭐 좀 약간 안 팔린 것처럼 그런 뭐 보도 기사들도 좀 있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사실 그 전엔 잘 팔리다가 딜러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꼬여버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최근에 해결이 됐대요. 나중에 뭐 또 따로 분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당분간은 계속 그냥 하나의 매장에서 같이 파는 걸로. 아, 원래 현대차 네, 딜러가 네. 그러니까 현대차 딜러가 그냥 제너시스 브랜드도 그냥 일단은 파는 걸로 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GV80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딜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뭐 부분들이 해결된 상황에서 미국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연간 1조 원 정도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GV80은 좀 기점으로 해서 고가 브랜드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이게 근데 현대차만의 또 좋은 이슈가 아니라 그 여기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는 또 좋은 게 이게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펠리사이드에 뭐 만약에 부품 하나가 뭐 1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건 20만 원짜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네. 부품이어도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자동차도 좋지만 부품주도 좀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품주와 관련해서 수혜주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수혜주 들어보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 한 가지만 네.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GV80이 엄청 양으로 많이 팔아가지고 마진 남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특히 부품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양도 중요한 건데 아무리 개별 마진 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좀 이거에 따라서 진짜 수혜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도 같은 기업들만 해도 사실 이제 만도가 대표적인 이제 이런 제네시스 브랜드 수혜주인 게 거기에 ADAS 예. 모델이 납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아직까지는 모비스보다 만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 비싼 차일수록 들어가는 부품 수가 월등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장 부품들이 그리고 단가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사실 물량 면에서는 뭐 펠리세이드나 이런 거보다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시총들이 되게 작아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근데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쨌든 뭐 펠리세이드든 뭐 소나타가 됐건 기존에 납품들을 하잖아요. 네. 하는 상황에서 제너시스라는 모델이 딱 생겼는데 여기에 납품을 안 하던데 갑자기 단가 2배짜리 그 매출처가 생겨버린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물량이 적다 하더라도 수익성,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갑자기 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고 그리고 제너시스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 GV80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딜러망 해결되면서 정말 예상한 대로 애널리스트의 예상한 대로 잘 팔리면 당연히 증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년에 GV 이제 80도 있고, 그러니까 G80이라고 하는데 세단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게 또 2개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성공을 하면 차기작들이 또 계속 나오니까 물량 부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GV80이 성공하느냐 같아요. 아, 네. 일단 이게 미국에 성공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저는 만도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는 두오라고 현대공업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두오는 이제 제네시스 이번에 선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GV80 그 시트 커버 있잖아요. 예. 거기에 100% 독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원래 기존에도 그 펠리세이드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SUV 모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단가가 2배나 비싸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매출 효과 좀 나올 수 있고 연간 규모로 한 6만 대 정도 좀 납품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 이번에 또 그랜저 나왔잖아요. 그랜저가 사전 예약 뭐 대박이 났는데 거기 시트 물량도 거의 100% 담당한다고 하니까 시트 쪽 신차 쪽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제가 봤는데 너무나 좀 소외받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아무래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몰라요. 네.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런 중소형주들은 근데 제너시스가 이제 나오기가 임박했으니까 한번 뭐 좋은 모멘텀들 있잖아요. 관심 있게 보시고 두 번째 현대공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우리 자동차 여기 앉으면 중간에 그 이렇게 암레스트라 그러죠. 이렇게 예, 팔걸이 같은 팔걸이. 예, 그거를 만드는 회사고 또 뒤에 이제 헤드레스트 요거를 납품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도 이제 GV80에 납품을 하는데 역시 단가가 2배나 비싸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회사가 좀 장점이 시총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500억밖에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580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부품 회사 하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리스크 있는데 이 회사는 또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좋게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좀 안 좋았잖아요. 부품사 고생했던 게 중국 때문인데 예. 중국이 좀 최근 자동차 판매 약간씩 터닝한다는 조짐도 보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 한번 크게 잃을 건 없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올과 현대공업에 대해서 또 수혜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특히 두올 이제부터는 관심 가지고 좀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 약간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요 최근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가거나 혹은 좀 조정을 받을 때 낙폭이 유독 더 큰 쪽이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이거든요. 좀 이런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저번에 하이닉스가 저는 이제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실적 발표할 때 갑자기 내년 반도체 생산 30% 줄인다고 네.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때 이게 좀 장비주한테 사실 굉장한 악재거든요. 악재인데 주가들이 오히려 안 빠지고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결국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주가가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이 장비주들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좀 약간 최근에는 슬로우하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은 이제 D램을 생산하고 어차피 공급이 줄어들면 나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공급 줄여버리면 당연히 가격 올라가니까 예. 좋은데 문제는 장비나 소재 업종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늘려야 뭔가 생산도 더하고 부품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건 불편한 일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성전자도 사실 D램 쪽은 일단은 내년에 줄일 가능성이 높은 게 화성의 13 라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라인으로 돌린다는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삼성에서 이제 그쪽 투자를 확대하니까. 근데 낸드 쪽은 좀 다른 게 그 낸드는 시향 2공장을 내년에 또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4분기에. 그래서 네. 삼성의 전략은 뭐냐면 일단 낸드는 점유율로 밀어붙여가지고 사실 D램은 완벽한 일인데 낸드는 도시바랑 좀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네. 도시바까지 제끼기 위해서 낸드 쪽은 좀 더 물량 경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지금 목적은 사실 D램 쪽은 이미 잡았고 낸드도 거의 잡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TSMC예요.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쪽에 그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이제 그러니까 주문 받으면 그걸 대신 생산해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OEM 같은 회사인데 네. 그게 전 세계 1등인데 점유율이 TSMC가 54%고 삼성전자가 물론 뭐 경쟁력이 아직은 떨어지지만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TSMC 이거 정말 돈 많이 버는 회사거든요. 대만 기업인데 시총이 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거의 맞먹는데 어쨌든 따라잡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D램이나 이쪽은 어쨌든 좀 슬로우하게 가져가고 비메모리 쪽에 좀 올인하는 전략을 좀 펼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봤을 때 대부분이 D램 쪽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비메모리 쪽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최근에 주가들 좀 빠지고 있지만 반도체가 앞으로 안 좋아진다가 아니라 반도체 경기는 사실 돌린 건 맞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18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보통 불황이 18개월 정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에 불황이 왔는데 올해 말이면 끝나요. 딱 18개월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공급 줄이면서 좋아지는 건 맞는데 반도체 소재 장비는 줄이니까 안 좋으니까 결국 비메모리 쪽으로 보자. 그럼 삼성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비메모리 투자 이미 밝혔고 거기다가 소니의 이미지 센서 아시죠? 카메라. 예. 그것도 1등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그것도 결국 비메모리 쪽이고 그거 다 하려면 삼성도 TSMC랑 똑같이 파운드리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삼성이 그쪽에 올인하는 전략 좀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림들이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혹시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좀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이 네,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선 제가 세 종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DB하이텍은 TSMC랑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메모리 반도체 수주 받아가지고 대신 생산하는 건데 만들어주고. 점유율이 좀 낮아요. 네. 2, 3%밖에 안 되니까 8인치 반도체 생산하는데 삼성이 지금 TSMC 따라잡으려는 건 똑같은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은 비메모리 시장은 앞으로 엄청 커집니다. 이게 뭐 휴대폰의 AP라든가 카메라 센서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앞으로 DB하이텍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장비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랑 사이맥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이제 드릴링이라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이 PLP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리기판을 이용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건데 대만하고 약간 틀려요. 틀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를 잡히게 되면은 상당히 이쪽에서 장비 매출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사이맥스는 이미 삼성전기가 PLP라고 이거를 이제 패키징하는 라인인데 이거를 삼성전자에 넘겨버렸거든요. 근데 예전에 삼성전기에 이미 수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거를 전기로부터 받아가지고 비메모리 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사이맥스 걸 또 수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전에 예전에 1,000억 납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1,000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도 한번 비메모리 쪽에서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B하이텍과 이오테크닉스, 사이맥스까지 반도체 그리고 장비 소재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역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